このブロックチェーンの学生団体にインタビュー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ブロックチェーンの定義についてお願いします。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블록 단위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 없이 분산화되어서 각 참여자들이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떤 서버나 클라이언트,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비허가로 어떤 누구나 노드에 참여해서 그 해당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는 점들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사토시가 설계를 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유지할까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채굴자들에게 인센티브의 개념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블록체인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한 사람들도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인센티브에 열려있는 마음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는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회원들과 같이 사실 지금 여러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나오고 대기업에서 약간 솔루션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 닷컴 때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안에서 뭔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어떤 킬러 앱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전혀 약간 관심 갖고 있는 걸 좀 찾아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학교에서 친구들이 정말 관심 가질 만한 블록체인 킬러 앱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모 버전까지는 개발 완료한 상황이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장학금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중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탈중앙화된 기부자와 이제 수여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이제 장학재단 블록체인 기반의 장학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현실 세계에서 재단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대중화를 시킬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상용화된 플랫폼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더리움 하위에 지금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덱들이 사용자가 제일 많은 게 한 27,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려대학교 총 학생 수가 3만 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고려대학교 학생들만 다 써도 현재 그냥 1위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내에서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 살고 있으니까 서울 내에서 좀 학생들 좀 대중화시키려는 거 많이 목표로 갖고 있고 학회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블록체인의 문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동아리 규칙 같은 걸 정하잖아요. 저희는 동아리 규칙도 프로프 오브 스터디라고 해서 각자 공부한 걸 증명해야 동아리원, 학회원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DAO라 해서 그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군가 회장? 이런 개념이 없고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모두가.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 공동체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인센티브다 보니까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 대한 보상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학회에 맞는 약간 이런 학회 문화들이 있는 게 다른 학회들과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한국의 블록체인普及率についてお伺いしたいと思います。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블록체인보다는 크립토커런시로 암호화폐로 먼저 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어떤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약간 사고팔고 트레이딩 하는 부분에서 투자 관점에서 많이 접하신 것 같아요. 한때 수치적으로는
뭐 직장인의 30%가 뭐 암호화폐 트레이딩 경험이 있다, 투자 경험이 있다 라고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その仮想通貨にはどのぐらい浸透しているのかちょっとお伺いしたいんです。ビットコインとか。 그 한국 그 이태원 혹시 아시나요? 이태원 쪽에 가면 뭐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뭐 결제할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가게들도 존재하고, 저희 학교 그 이과 캠퍼스에 가면 비트코인 ATM 기계가 있긴 한데 학생들이 실제로 쓰거나 이런 모습은 본 적은 없고요. 좀 약간 그 좀 특이한 거는 강남 쪽에 가면 그 약간 좀 크립토커런시 저 컨셉의 카페가 있는데, 이름 디센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카페 가면 한켠에는 어떤 그 크립토커런시들이 있는지 막 소개하고 있고, 실제로 뭐 비트코인 차트나 뭐 이더리움 차트, 뭐 리플 차트 같은 게 있고, 메뉴 이름도 막 사토시 나카모토, 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이런 커피 이름들이 막 그렇게 꾸며져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 비트코인이랑 그런 거는 하는데 아직 위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뭐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뭐 해킹이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의 그 프루프 오브 워크의 컨센서스 자체는 많은 개발자들도 약간 취약점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약간 최근에 약간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뭔가 해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UX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 지갑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유저가 처음 접했을 때는 좀 그 프라이빗 키를 분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노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피싱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입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블록체인 자체, 비트코인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UX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 해킹당하거나 이런 위험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지금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대뿐만 아니라 뭐 연대, 서울대, 한양대, 뭐 성균관대, 서울대 지금 학교마다, 지금 서울권에 있는 학교마다 다 블록체인 학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도 해커톤을 열어요. 해커톤 같은 경우가 지금 각 학회마다 다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뭔가 공개하고 발표하고 심사받고 평가받고 이런 행사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각 학교마다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해요. 그리고 그 워크숍에서 그 이제 신입 학회원들 있잖아요. 새로 동아리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워크숍이 총 5주차 과정인데 그 5주차 마지막 과정에는 프로덕트 스프린트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다시 공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제로 만들어서 선보이고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業界でお会いしたい方とかはいますか?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유명한 플레이어들은 사실 대부분 만나본 것 같아요.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또 크립토 씬에서 또 유명한 뭐 비탈릭 부테린도 사실 만나봤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익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좀 약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난다면 당신이 화이트 페이퍼 썼을 때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의 모습이 얼마나 동일한지, 그리고 당신이 만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현재 모습이 과연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あとブロックチェーンのそのいいところと悪いところについてもお伺いしたいんですけど、まずはいいところについて。 블록체인의 장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한 장점들이나 특징이나 매력적으로 느꼈던 포인트들이 다 장점인 것 같아요. 개방돼 있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그리고 또 생태계 내에서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돌려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인센티브 돌려준다는 게 진짜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들 자체가.
왜냐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약간 친구들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친구인데 이거 좀 그냥 해줘. 그래서 약간 좀 뒤통수 치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든 인센티브로 그런 행동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나 관점들이 좀 많이 매력적으로 느꼈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나쁜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쓰기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것들, 그 고유의 가치들 그런 걸 지키려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좀 뭔가 돌아서 가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관심 있는 토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지금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가 강한 포털인데, 네이버도 라인을 통해서 링크라는 크립토커런시를 발행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플랫폼 위에서 클레이튼이라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를 이제 테스트넷에 오픈했고 이제 발행할 예정인데, 둘 다 굉장히 많은 덱들, 7개, 9개 뭐 이렇게 오픈하겠다고 이제 선언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저가 많은 플랫폼들이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유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저는 이게 좀 약간 많이 궁금한 포인트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전공이 미디어 학부라서 그 사람들한테 패러프레이징을 좀 하고 싶어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들을 쉽게 전달하는 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공이 미디어다 보니까 뭔가 미디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블록체인 너무 어렵게 느끼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 가치는 이런 거고, 그리고 기술이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고, 그리고 그게 비단 장점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점들이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학회 내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기술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개발자들 가운데도 프론트엔드가 가능하고 백엔드가 가능하면 둘 다 된다고 해서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풀스택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국경이 없고 리얼타임으로 매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글로벌리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물론 한국에 많이 찾아와 주시긴 하는데요, 그 글로벌리하게 다른 외국인 분들과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대화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된다면 세계 각지에서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블록체인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계신지 좀 대화를 나누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파트너십이나 이런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진짜 어느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암호학에 기반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보안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토큰 이코노미를 살펴보면 경제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단 이과나 컴퓨터 공학에 속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과인 사람들도 굉장히 해야 할 역할들이나 뭔가 그런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블록체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복합적으로 약간 접근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모든 면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쉐어하면서 공부하는 게 블록체인 공부하는 데 가장 좀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학회를 만들어서 많은 친구들이 학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 공유하면서 블록체인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계기,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 공부를 했었던 과정은 저는 지금 블록체인 알게 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강의 자료나 뭔가 이렇게 뭔가 책 같은 게 제대로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논문이나 아티클을 굉장히 많이 다운을 받았었고, 그게 한 300페이지 가량이 됐었었는데, 근데 또 블록체인이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건 진짜고 어떤 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다 정리를 하다 보면 교집합은 정말 진짜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교집합들을 뽑아내서 직접 공부를 했었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제가 원래 중학교 때 비트코인을 알고 있었었는데 대학생이 돼서 알게 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굉장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막 혼자 알고 있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한테 가르쳐줘야겠다 해서 그 재능 공유 플랫폼에 그 블록체인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친 친구들이 한 20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뭔가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게 자기께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막 얘기하다 보면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파고들게 되는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공부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과 공부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이런 그런 공간, 이런 공동체에 속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本日はインタビュ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後も日本の学生とかも何か一緒にできたらいいですね。ま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